네, 허리 통증 해결사 나와 계십니다. 한국인의 허리 건강 지킴이 김현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경외과 전문의 김현성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허리 통증을 두고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겪어본 사람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하죠. 그만큼 이 허리 통증 일단 한 번 찾아오게 되면 이게 말끔히 낫질 않아서 그런 말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척추 통증은 이미 잘 알려진 바처럼 우리 감기 다음으로 흔하게 생기는 두 번째로 흔하게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서 그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쵸? 증가가 되면서 척추 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돼 있고 그중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요즘은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허리 통증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환자들의 증상과 단계에 따라 좀 차별화된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하나씩 소개해 주실까요? 예, 슬라이드를 보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드릴까요? 실제로 이 척추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이 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안정가를 취하거나 여기 보시면 약물 치료를 하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푹 쉬고. 그렇죠. 예, 약만 충분히 쉬고 충분히 쉬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네. 초기에는 그 정도 단계에서 통증이 많이 해결되지만 네. 이제 그게 이제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증상이 더 심해져서 디스크가 협착증으로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때는 초기에는 이 비수술적인 치료인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신경 차단술 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인 시술 같은 것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네. 좋은 시술들이 많이 나와 있죠. 뭐 신경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같은 시술이 많이 나와 있고 이걸로도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일부 환자분들은 이걸로 해결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중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수술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죠. 네. 뭐 간단히 뭐 디스크를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일부 환자분들은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좀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유합술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척추 환자들이 좀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수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고 일단 최대한 좀 안 하고 싶다라고 환자들이 많이 말하는 그런 수술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척추 유압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되는 수술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유압술을 꼭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네. 뭐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 중에 근데 최근에는 고령 환자가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네. 그리고 생활의 패턴들도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디스크도 많이 재발도 되고 협착증도 심한 경우가 많고 네. 특히 유압술의 대상이 되는 불안정증도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유압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큰 수술이고 또 그쵸.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수술을 많이 꺼려 했었죠. 실제로 그리고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꺼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척추 수술을 하시는 많은 의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은 수술 기술들을 발전했고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척추 내시경 수술로 유압술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보여주시는 이 기구들이 지금 이제 내시경에 들어가는 관인가요?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유압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드릴까요? 네네네. 뭐 여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척추가 있으면 우리는 여기를 절개를 많이 하고 근육을 박리를 하고 피부를 절개를 하고 또 기구를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네. 들어가서 뼈를 좀 떼내고
기구를 받고 나사를 박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척추 내시경 유압술은 이 기구가 바로 이쪽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절개 자체가 거의 없겠죠, 당연히. 크게 절개하던 거에서 상처가 아주 줄어들겠죠. 거기에 부가적으로 주변 근육들을 전혀 뭐 제끼지 않고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겠죠. 네. 그리고 그렇군요. 불가피하게 주변에 그 뭐 손상을 줘야 되는 그런 구조물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꼭 필요한 부분만 열고 들어가서 네. 절개를 하게 되고 네. 실제로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런 형태의 절개로 이제 그 수술이 다 가능해지게 돼요. 실제 네. 이 절개는 저 기구가 들어간 자리 이 중에 하나고 나사 고정술을 해야 되니까 그 기구가 들어간 자리지 실제 필요한 부분은 이 정도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근육 손상이나 주변 조직 손상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초기에는 척추 내시경 유압술도 실제 이제 그 시작된 지가 꽤 됐습니다. 2014년, 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옆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옆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실제 신경 누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걸 충분히 감압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 옆에 보면 중요한 신경이 쭉 나오거든요. 그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초기에 척추 내시경 유압술의 패턴은 적응증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환자에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뒤로 들어가서 충분히 감압을 하고 기구를 안전하게 놓고 그런 방법을 하고 싶었는데 그 기구를 델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장치가 없었죠. 근데 이 기구가 나오면서부터 그게 안전하게 기구를 델리버리를 할 수 있게 네. 되면서부터 지금은 뒤로 들어가서 충분히 감압을 하고 신경도 충분히 보존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유압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게 됐고 이 기술들은 한국에서 개발이 된 기술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기술로 전 세계에 지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많은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 척추 내시경을 배우러 오잖아요. 네. 그중에 이 기술을 배우러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단방향에서는 이게 가능해진 게 그 신경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기구를 넣을 수 있는 글라이더가 나오면 네. 이게 되면서부터 가능해지게 됐는데 저 글라이더가 이제 우리 그 월드 뉴로서저리라는 저널에 해리슨 케이지 글라이더로 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을 배우러 많은 분들이 또 오고 있다고 하니까 더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척추 유압술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 작은 구멍으로 유압술이 가능한지 영상을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내시경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서 디스크까지 접근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 같은 절개형 수술인 경우도 물론 이 정도까지 접근이 가능하지만 실은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디스크를 드릴로 갈고 있잖아요. 저 부위가 오랫동안 유착이 돼서 가라앉아서 유착이 됐던 네. 자리예요. 그래서 저기를 충분히 끊어내야지만이 디스크가 가라앉아 있던 것이 제자리를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내시경에서는 그게 가능해지게 됐고 지금 현재 보이는 영상은 우리의 뼈를 붙이는 수술이에요, 유압술은. 근데 유압술은 뼈를 붙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뼈가 완전히 보존된 상태로 기구를 넣는 게 네. 효과적입니다. 근데 예전에 실제 그 절개형 수술에서는 블라인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를 긁어내면서 디스크 남은 부분을 제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뼈가 손상당하기도 하고 그게 그 기구가 제대로 들어간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치 않았잖아요. 근데 내시경에서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면서 하는. 예, 보면서 네. 우리가 보존하고 싶은 뼈를 완전하게 보존하면서 디스크를 방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척추 유압술에 필요한 기구가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네. 유압이 충분히 잘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내시경 유압술에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는 이제 내시경으로 보면서 이런 유압술이 가능해진 그런 시대가 됐다는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최대한 주변의 조직을 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게 요즘 어떤 트렌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척추 내시경 유압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예. 척추 내시경 유압술은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절개형 유압술이나 절개형 수술이 가지고 있던 그 조직 손상이나 네. 아니면 그 불가피한 조직들에 대한 인저리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내시경 하면 뭐 절개가 적으니까 회복이 빠르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 정도 가지고는 뭐 기존의 수술보다 더 좋은 장점을 볼 수가 없죠. 최근에는 척추 내시경 유압술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랫동안 유착되어 있는 디스크를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디스크를 충분히 다시 벌릴 수가 있어요. 그게 근데 원래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이잖아요. 그쵸. 그 정도까지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척추가 다시 회복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또한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예를 네. 들어서 뼈가 잘 붙는 장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뼈 손상을 주지 않고 디스크를 방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뼈가 잘 붙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게. 케이스가 예.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브레인 사이언스란 저널에 이제 나와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보시면 이 환자분은 우측이 많이 아팠겠죠. 이쪽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쪽이 많이 가라앉아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신경이 나가는데 그 신경 있는 자리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눌려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추정하기로 이 정도가 원래 정상적인 디스크 높이라고 생각이 되죠. 아니면 이 정도 높이가 네. 되겠죠. 근데 실제로 예전에 이 정도 높이를 거의 이 정도까지 올리기는 거의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을 잘라서 내시경으로 드릴을 하면서 이쪽을 자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다시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재배치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뼈 자체를. 근데 이게 보면 예. 여기만 올라간 게 아니고 척추의 밸런스가 다시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퇴행성 측만증이나 그런 그 후만증이나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훨씬 더 교정이 좋기 때문에 자세가 훨씬 더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또 다른 이제 케이스인데요. 네, 이것도 비슷한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도 브레인 사이언스란 네. 저널에 나와 있는 케이스입니다. 보면 이 환자의 경우도 보면 디스크가 완전히 다 붙어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옆에서 촬영한 모습인가요? 그렇죠. 옆에서 예. 잘라서 본 건데 네. 원래 이 정도 높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 가라앉아 있고 예. 그리고 뼈가 또 많이 나가 있어요. 어긋나 빠져 있죠. 있네요. 네. 예. 그러면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밀려 있으니까. 네. 근데 예전에는 이걸 많이 못 올리니까 작은 케이지를 쓰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유압을 하거나 해서 끝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뭐 신경을 풀더라도 척추의 밸런스가 다시 회복되거나 그런 찬스가 없어지게 되는 그쵸. 거죠. 근데 이렇게 다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시경으로 여기를 충분히 잘라내고 이걸 다시 재배치를 하게 된다면 거의 아까 보신 것처럼 거의 정상처럼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밸런스도 완전히 맞아요. 예. 그러면 단순히 신경만 풀린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척추의 밸런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본인의 활동 자체가 다시 많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척추 내시경 유압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까지 저희가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현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높이고 또 부담감은 낮춘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좀 아픈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유합술을요, 내시경으로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기존의 방식으로 했을 때 분명히 좀 차이점이 존재할 것 같거든요. 그 차이점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슬라이드를 보면서 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척추 수술은 내시경이 나오기 전에 이미 최소 침습 척추 수술로 발전이 돼가고 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튜브를 쓰거나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절개 척추 유합술을 하신 분들도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척추 내시경이 꼭
뭐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네. 척추 유압술 잘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잘하셔요. 그쵸. 하지만 예. 척추 유압술이 만약에 척추 내시형 유압술을 완전히 마스터급이 되고 잘 하신다 그러면 네. 아무리 봐도 기존의 절개형보다는 장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연히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절개 부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쵸. 절개 부위가 적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회복이 빠를 것이고 또 감염이 염증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또 네. 수술 후에 수술 부위를 케어하는 그런 부분도 훨씬 더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나 주변 조직 손상이 훨씬 적어요. 이건 네. 단순히 수술 후에 회복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척추는 근육이 좋아야 된다. 네, 항상 근육 운동을 그쵸, 많이 해야 근육이 된다고 잡아줘야 그러잖아요.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실제로 수술하고 근육이 다 많이 잘려 있다, 손상이 돼 있다. 그러면 근육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근육이 다 살아있다고 하면 그걸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 실제로 척추 내시형 유압술하고 감압술이나 보면 제가 연구했던 결과를 보면 실제 근육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마 이제 그 전에 예. 근육이 많이 유착이 돼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런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네. 여기 보시면 출혈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척추 그쵸. 내시형 절개가 적기 때문에. 네네. 출혈이 줄어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 환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내과적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수술 중에 수혈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되죠. 또 하나는 전신 마취 수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안 하고도 유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전신 마취 안 한다는 것 자체도 뭐 고령 환자분들, 뭐 물론 젊은 환자분들한테도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이러한 장점을 가질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수술 후 통증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후에 절개가 적으니까 통증이 적으니까로 장점을 보면 안 되고 실제 척추 내시형 유압술이 가지고 있는 훨씬 유압이 잘 되고 네. 뭐 회복이 잘 되는 또 척추의 밸런스가 잘 회복되는 게 척추 내시형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척추 내시경 유압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이런 척추 내시경 유압술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척추 유압술이 꼭 필요한 환자분들이 계세요. 네. 실제 척추 수술은 모든 환자들이 다 유압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유압술 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뭐 감압술을 하거나 아니면 디스크 제거술을 하거나 네. 해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유압술을 하게 되면 뼈가 붓기 때문에 다시 리턴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유압술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게 맞는 이야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압술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여기 설명한 것처럼 통증이 심하고 뭐 방사통이 심하다. 이건 네.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방전이증, 뼈가 물러난다 그러잖아요. 네. 실은 이 전방전이증은 척추 불안정증이라고 하는데 척추가 이제 우리 활동할 때 척추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뼈가 물러나거나 아니면 척추가 덜렁거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감압술을 하게 되면 더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네. 있고 여기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그 불안정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네. 있어요.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은 디스크가 있는데 수액 제거술, 디스크 제거술을 했는데 계속 반복이 됐을 때 네네. 그런 경우들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협착증인 경우는 지금은 내시경 감압술을 통해서 지금은 거의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유압술의 기준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척추 내시경 유압술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진료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앓고 있는 허리병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혹시 고민이나 궁금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들 남겨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세 여성분이십니다. 전방 전이증을 동반한 협착증인데 주사와 시술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다음 단계의 좀 치료법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분은. 예. 예, 안녕하세요. 전방전이증을 동반한 협착증인데 주사와 시술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나이가 74세이신데요. 우리가 척추 유압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를 붙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척추 치료를 충분히 했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충분히 하고도 반응이 없을 때는 수술을 하라고 돼 있고 만약에 척추 전방 전이증의 동반 정도가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하면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감압만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척추 전이증이 심하지 않고 또 불안정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내시경 감압술을 통해서 충분히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협착증이 꽤 심한데 통증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유압술을 하는 게 맞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을 통해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유압술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남성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전방 전이증이 급격하게 나빠졌는데 수술을 꼭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수술을 좀 피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당연히 네. 피하고 싶은 게 사실일 겁니다. 만약에 50세에 척추 유압술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도 진행이 되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진행이 되니까 계속 진행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앞전 케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이증이 진행됐거나 아니면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증 정도가 진행이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하면 아마 유압술을 받아야 될 경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거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한 한겨울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척추 내시경 유압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는 수술했던 사례들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61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환자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61세 남자 환자분이고,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증례들은 이제 좋은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꼭 감안을 하시고요. 네. 이 환자분은 6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뭐 아까 케이스에서 봤던, 논문에서 봤던 케이스 그 환자분이세요. 그러네요. 순창 분이신데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농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거의 계속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 돼서 오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스크 척추뼈가 한쪽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신경이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 통증이, 우측 다리 통증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고, 수술 후에 보면 이게 1년 후 사진에 보면 뼈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실은 저렇게 뼈가 붙는 게 예전에 우리 절개 수술할 때는 보통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네. 이런 사진을 얻으려면. 근데 척추 내시경 유압술에서는 유압술의 속도도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게 이 환자도 보면 1년 만에 이렇게 유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뼈가 이렇게 발라진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순창에서 이 환자분이 많은 걸 보내주셔가지고 네.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 하나 더 볼게요. 치료 후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단면이죠. 네.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똑같은 환자분이신데, 수술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가운데가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통증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신경 나가는 길에서.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게 이제 신경 풀고 여기 뭐 신경 나가는 길만 풀어도 좋은데 그게 불가능해요. 이 뼈가 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네네. 이걸 떼어내고 이렇게 떼어내는데, 잘 보시면 이 환자분은 이 한쪽만 수술하셨어요. 이쪽은 전혀 건들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보면 신경이 다시 그러네요. 퍼져 있잖아요. 예. 내시경 유압술의 또 하나의 장점이 그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나중에 신경이 자동으로 다시 펴지게 돼요. 회복이 되는 네. 모습이죠. 자, 치료 전과 후의 모습을 저희가 잘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2세 남성분의 사례인데요. 잘 걷지를 못하셨다고요. 52세면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그죠? 네. 이 52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이제 실제 좀 여기에는 MRI가 없고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 MRI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환자분은 실은 여기 뼈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뼈가 앞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러죠. 네. 실제로 근데 엑스레이에서 보면 별로 심하지 않게 보이지만 MR상에서 보면 이 신경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나가는 신경이 막혀 있으면 다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쵸. 이분은 걷지를 못 하세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됐던 경우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나사가 내시경을 통해서 잘 들어갔는데, 네. 내시경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이 마지막 마디잖아요. 마지막 마디는 우리 인간이 서면 허리를 딱 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각을 제일 크게 만드는 자리가 이쪽 자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절개 수술할 때는 이게 12도 정도 되는 정도의 각도인데 이걸 못 넣었어요. 그래서 4도나 8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네. 여기 보면 12도짜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척추의 밸런스가 다시 맞출 수 있게 된 거고, 네. 환자분은 당연히 통증이 좋아지셨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으로 뼈의 모양만 봐도 이게 정렬이 어느 정도 좀 고르게 맞아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MRI 사진 하나 더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좀 볼게요. 맞습니다. 이게 이 환자분 사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위가 끊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척추 분리증이라고 그러는데, 분리증이 이제 진행이 되면 이 디스크가 퇴화가 되면서 뼈가 물러나게 되는데, 그걸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이건 정상 자리인데, 여기 보면 이게 신경이고 이거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에요. 이게 이런 모양을 보이면 환자분 증상이 없으니까 수술 안 하셔도 돼요. 네. 전이증이 있다고 해도. 네. 만약에 근데 전이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여기 보시듯이 이게 신경이 안 보이죠. 여기 보였던 게. 이게 완전히 다 막혀 있는 하얗게 거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신경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 네. 뭐 여기 보시면 다시 신경이 이렇게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통증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52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0세 남성분의 또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네요. 그죠? 예, 이 환자분도 아주 40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환자분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추뼈가 가라앉아서 완전히 다 붙어버렸죠. 많이 굉장히 물러났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제 기억으로 이 환자가 거의 3년 동안 거의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고 네. 수술하시고 나면서 이게 다시 디스크가 늘어나고 뼈가 맞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내시경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걸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 그게 벌릴 수 장점이기도 있는. 하고 예. 당연히 뼈 붙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될 거고 네. 이 환자분은 수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외래 왔는데 본인 한 번만 안아주라고 그렇게 어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기가 1년 동안 고생하면서 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걸 해결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뼈끼리 닿아 있었는데 예. 이게 좀 많이 좋아졌던 그런 사례고요. 요게 지금 이제 MRI 정면에서 본 사진이죠. 이건 전면 사진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척추 내시경, 척추 요합술 자체가 척추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근데 특히 척추 내시경은 그게 굉장히 강점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허리가 이게 앞으로 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커브가 조금 다르죠. 예. 실제 수술해 보면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와 있죠. 아. 이 하나만 해결해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척추 내시경 유압술 치료 사례 계속해서 만나보고 계시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 질환 또 이제 어르신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이번에는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의 사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74세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 환자분은 예. 74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은 아까 그분보다 실은 더 심한 거예요. 뼈가 완전히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분은 다른 병원 원장님이 저에게 소개를 해서 오신 네. 분이신데 왜 소개를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건 다시 유압술 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래서 저에게 보냈고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내시경은 이걸 다시 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디스크를 다시 벌릴 수가 있거든요. 이 수술 후의 사진을 보면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이 같다고 볼 수가 없죠. 네. 특히 이 앞으로 뼈가 물러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다시 교정이 됐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통증이 거의 완벽하게 해소가 됐죠. 즉 이게 중요한 이유는 74세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세요. 단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을. 근데 이거 하고 이제 수술 받고 나서 다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그런 걸 다 하시게 되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74세 남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현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높이고 환자들의 부담은 낮춘 척추 질환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또 고민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이 전화 주시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원장님 이번에는 이제 또 어떤 척추 질환의 내시경 유압술이 조금 더 효과적일지 조금 다른 케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세 여성분의 사례 만나볼까요? 네. 이분은 57세 여성분이시고 기존에 수술을 한번 받으셨던 분이세요. 3, 네. 4번, 4호번에 유압술을 받았고 저한테 오실 때는 이제 마지막 자리, 나한테 오실 때는 마지막 자리 문제 때문에 오셨는데 실제 MR상에 보면 마지막 자리 협착증이 있긴 하는데 지금 이 사진상으로 봐서는 별로 안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좀 이따 이제 전신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진을 보면 이 환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이 환자에서 또 하나 설명드려야 될 게 이 환자분은 그 전에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수술을 받았는데 또 할 수 있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내시경 유압술은 그게 훨씬 더 장점이 있어요. 그 수술 부위를 훨씬 더 시야를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나사를 빼고 다시 밑에다 박았잖아요. 밑에다 고정을 했잖아요. 그래도 2차적인 문제가 거의 안 생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뭐 나사를 빼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실제 안정적으로 유압을 하게 되면 2차적인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한다는 것은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네.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진 볼게요. 이게 정면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이 환자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아. 이렇게 돼서 왔었죠. 어. 정말 많이 힘들었던 분이세요. 그러네요. 실제 사진을 보면 이 사진, 이 정도 사진 가지고 뭐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지만 본인은 아파서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데 이 사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만약에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이 두 개가 같다고 할 수가 없죠. 이 정도가 되면 네. 진짜 환자가 통증이 다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수술하시고 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57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퇴행성 척추 질환하면 이제 협착증도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협착증도 내시경 유압술이 좀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나이가 60이 넘어가신 분들이면 대부분 협착증 디스크가 동반이 될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그중에 협착증을 유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실제로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만약에 절개형 수술을 하게 되면 관절을 손상을 많이 시켜야 돼요. 네. 관절을 손상시킨다는 이야기는 불안정증이 발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봤을 때 뼈가 물러나게 되면서 다시 유압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초기에 바로 유압술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시경 감압술의 경우에는 내시경 감압술을 하게 된다면 굳이 유압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신경을 풀 수가 있고 그 신경을 뭐 관절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압의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불가피하게 협착증이 심하고 예를 들어서 추간공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또 그걸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유압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시경 유압술을 받으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67세 여성분의 이런 사례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 치료 사례인데요. 이거 지금 MRI 사진이죠? 예. 예. 이 환자분이 예.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 사진인데 네. 이 환자분 67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척추는 원래 정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밸런스가 원래 이렇게 다 맞아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또 반대로 돼 있죠. 네네. 실제 좀 이따 MRI 보면 이분은 뭐 다발성으로 협착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환자분들 수술하려면 굉장히 위에까지 유압술을 해야지만이 이걸 네. 맞출 수가 있었었죠. 여러 마디를. 네. 지금은 내시경을 통해서 이 마디, 이 마디, 이 세 마디를 맞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신가 이게 밸런스가 완전히 맞아졌죠. 그러네요. 예전에는 이 정도 밸런스 맞추기 정말 힘들었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진 볼게요. 그래서 실제 이 환자 사진이 이 네. 사진인데 협착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다발성으로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뭐 수술도 잘 돼야 될 거고 회복도 잘 돼야 될 거고 수술 중에 합병증도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쵸. 거기에 장점이 있는 게 척추 내시경 유압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척추 내시경 유압술의 치료 사례들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성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고민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문자 상담 이제 접수가 돼서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오래 걷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통증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아직 치료는 본격적으로 받아보시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5세 여자분이시네요. 오래 걷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파행이라고 그럽니다. 파행. 네. 그래서 파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인성 파행, 하나는 혈관성 파행이에요. 네. 65세면 혈관성 파행이 생길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척추병원에 가면 혈관성 파행도 같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해야 될 거고 아마 지금 증상이나 나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착증만 있을 수도 있고 전이증이나 불안정증이 같이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MRI도 찍어보시고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사진을 잘 찍어보시고 치료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문자 상담이 또 접수가 돼 있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
여성분이시고요. 지난 5월에 내시경 고주파 디스크 성형수를 받았는데도 허리가 계속 아픕니다. 내시경 유압수를 받아야 될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셨던 것 예, 같아요. 30대이신 예, 거죠? 너무 젊으시고요. 30대면 우리가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시술을 받았던 환자 같은데 네. 디스크 내장증은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유압술이 이제 치료의 한 방침이기도 하죠. 네.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 안에 있는 디스크가 찢어지고 거기에 신경 변성이 오고 그러면서 주변에 신경들을 다 변화시키는 병을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그러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래서 내시경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성공률이 70% 80% 되니까 꼭 그걸로 낫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환자분처럼 그 내시경 고주파 성형술이 낫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이 남아 있는 게 유압술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이에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감압과 이제 고주파 치료, 다른 형태의 고주파 치료가 있기 때문에 실은 그걸로 대부분 또 해결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때 마지막 방법으로 유압술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상담해 주신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또 하나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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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0세요. 80세시고요. 예. 네, 목소리 굉장히 젊으신데.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인사 네, 나누시고요. 예, 저희 김현성 원장님께 어디가 좀 불편하신지 증상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 허리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예, 허리가 이 허리 옆구리 있지요, 옆구리요. 엉치 예. 위에 옆구리만. 가운데가 아니고. 예, 여기가요, 조금 아팠었어요, 약간이에요. 예, 아파서 이제 그게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더니만은 어디 뭐 이상은 없다 하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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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약 조금 먹고 와서 보니까는 좀 괜찮았는데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몇 개월 있다 또 가니까요. 또 이제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프냐 해가지고 또 그런 얘기했더니만은 뭡니까? 에미넨가 그거 찍어보라 하대요. 예, 그래서 약을 먹고 약을 지어줘서 먹었는데 효과가 없대 이번에는요. 예. 그리고 저 허리가요. 예. 이렇게 막 엎드리고 움직이고 막 마음대로 막 구부리고 막 이래도 안 아파요. 예, 안 아프는데 있다. 이제는 허리가 약간의 그렇게 아파서 이제 엉치가 있지요. 엉덩이. 엉치가 좀 예. 걸어가면 좀 통증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더니만 또 양쪽 엉치가요. 통증이 와요. 그리고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해가면요. 조금 통증이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무슨 병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무거운 거를 지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요. 병원에 가기도 좀 어설프고 그러네. 심하게 통증이 아니니까. 예, 예. 근데 어머니, 그 한 가지 뭔가만 막 움직이잖아요. 막 마음대로 막 그냥 막 몸을 막 움직여도 그런 건 아픈 건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상담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예, 예. 예. 어머니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옆구리가 위에 옆구리예요, 아니면 밑에 옆구리예요? 옆구리 밑에 엉치 바로 위에요. 밑에 옆구리시네요. 예, 밑에.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옆구리가 그 심하지도 안 하고 조금 아팠었어요. 근데 이제 엉치로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기분에요. 예, 예, 예. 어머니 위에 옆구리가 아픈 경우라면 나이가 있으시니까 골절하고도 관련돼 있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어머님 밑에 옆구리가 아프신 거라고 하면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는 찍어 보신 것 같으신데 더 추가 증상이 계속되면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가능하면 MRI를 찍어 보시면 증상이 진단이 나올 거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면 꼭 수술하지 않고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꼭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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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54세예요. 네, 54세. 64세. 64세시고요. 네. 자, 저희 김현서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디가 네.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좀 안녕하세요. 여쭤보겠어요. 예. 제가 지금 다리가 자꾸 저리거든요. 오른쪽 다리가 처음에는 종아리 쪽만 저렸었는데 요새는 지금 이 허벅지 쪽까지 올라오면서 저림 증상과 왜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뻐근한 그런 통증과 또 이렇게 하여튼 잘 때 너무 아파서 많이 이렇게 힘든데 이게 지금 제가 MRI 찍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꼬리뼈 쪽으로 해서 시술을 하면 괜찮다 해서 그 2번을 했어요. 예. 근데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그럼 제가 또 다리가 아픈가 싶어서 정형외과 쪽으로 계속 다니는데 정형외과 선생님이 다리 쪽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셔요. 허리에 협착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예. 어떻게 어머니, 검사를 해야 그 될까요? 다리 저림은 굉장히 네. 복잡한 증상 중에 하나죠. 다리 저림이 올 수 네네. 있는 게 대표적인 게 2가지예요. 네. 척추관 협착증하고 하지 정맥류. 근데 어머님의 증상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오래된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협착증이 굉장히 오래된 경우는 뭐 시술이 뭐 예를 들어서 시술하면은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만 실제 시술의 성공률은 100%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70%, 80% 그 정도 성공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협착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 다음 치료를 해야 되실 수도 있어요. 뭐 내시경 감압술이나 아니면 다른 치료들을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전 병원 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좀 더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잘 상담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 여기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1세 여성분의 사례인데 이분은 또 어떤 사례셨을까요? 협착증을 좀 앓고 계셨고요. 이 환자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7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협착증과 전이증이 좀 살짝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사진상으로 봐서는 엑스레이니까 정확히 이제 보이진 않지만 그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사진 살펴볼게요. 넘겨주시죠. 예.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가 앞으로 많이 굽어져 있는 환자고 이것 때문에 많이 굽으셨는데요. 네, 예. 이것 때문에 협착증도 심해지고 거의 거동이 불가능하셨던 분이세요. 네. 지금은 수술해 보면 이렇게 다시 회복된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다시 정상적이지는 않더라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생활들을 그렇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척추의 정렬이 정말 많이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현서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들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또 좀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척추는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불가피하게 꼭 수술하는 게 더 장점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수술도 뭐 감압술이나 수액 제거술 정도의 간단한 것도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유압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료의 방침을 결정할 때 어떤 게 결과가 제일 좋을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결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했을 때 이게 결과가 제일 좋다. 이걸 판단하시는 게 좋고 그건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치료법 알아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